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뉴스 분석을 통해서요. 시장 전략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빈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러스트 커넥터 윤석빈입니다. 네, 오늘 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우선 현재 암호화폐는 하나 기준으로는 1억 3,900만 원 선을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10만 달러 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투자자분들께서는 심리적으로 좀 많이 약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수님과 지금 시장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국면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있는 와이프도 일본 투자하고 있는데 표정이 안 좋은 거 봐서는 그렇죠. 네. 조정 국면이 맞고요. 근데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워낙 좀 단기간에 또 많이 급등이 됐었죠.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 관점에서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아마 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지키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조정 국면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정인 만큼 저희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크립토 관련한 기자회견이었죠. 이 차르의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을 짚기 이전에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차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개념부터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차르라고 하는 건 황제의 뜻이거든요. 네. 트럼프 2.0이 되면서 AI 또 크립토에 대해서는 내가 황제 만들어 놔서 데이비 sak스가 제가 말씀 대표적인 트럼프 2.0에서 페이팔 마피아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 이전에 피터 틸, 그 페이팔 마피아 저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적인 멤버고요. 그 멤버가 트럼프가 나는 AI나 크립토는 차르 황제처럼 만들었으니까 이분이 포컬 포인트 중심적인 인물이라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따 말씀 데이비 sak스가 대표적인 트럼프 2.0의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대표적인 황제처럼 AI나 크립토에 대해서는 이분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야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이분의 SEC 의장만큼 아마 그 크립토 차르 얘기가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특히 이 뉴스룸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SEC가 이제 전에는 SEC 의장이 중요했잖아요. 네. 근데 아마 한쪽 축에는 또 이쪽 차르라고 하는 AI 크립토 이분이 AI 크립토 같이 맡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차르에 관한 집중도 심해질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차르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관한 실망 매물들도 사실 시장에 있었습니다. 일단은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쪽 규제를 명확하게 해줄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따 또 핵심적인 부분은 그 비트코인 전략 자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망감이 있었던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워낙 또 페이팔 마피아라서 워낙 그 크립토는 워낙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첫 번째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책임성을 좀 중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데이비 sak스가 기자회견에서 암호화폐 규제 내용이 한 규제를 명확하게 할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두 개는 이제 어쨌든 명시적으로는 이제 강조하셨는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달러의 국제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달러 사용을 촉진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아날로그 시장에서 디지털 넘어갈 때 미국이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게라고 하셨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이제 전략 준비금이나 국부 펀드 편입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인 답변은 회피돼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원래는 이분이 크립토 차르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 자산 이렇게 할게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좀 시장에서는 이제 이분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비트코인 전략 자산 부분인지 국부 펀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시장에 대해서 좀 임팩트가 커질 줄 알았는데 어쨌든 도리어 거꾸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으로는 이게 실망감을 드러내서 아마 조정이 들어간 같은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규제보다는 성장에 조금 더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기자회견 자체가 규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저도 게르겐스 마찬가지인데 원래 MIT에서 막 원래 블록체인 강의 잘하시고 그랬던 걸로 유명했던 맞아요. 분인데 사실은 막상 SEC를 맡고 의장을 맡으면 좀 더 책임이 강화되잖아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도 어쨌든 암호화폐 차르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정책 강조를 좀 강조한 거죠. 왜냐하면 책임감이 또 강조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먼저는 첫 번째 인터뷰에서 조금 강조하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에 책임감이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서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좀 더 비트코인의 좀 전략 자산 구체화가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할게라고 했었던 거였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채 수요를 창출해서 장기 금리를 낮추겠다는 기대를 좀 했어서 사실은 비트코인 얘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근데 정책에 대해서 내가 암호화폐 산업에 이제 책임감 있게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임감 있게 하면서 비트코인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한 것들은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시장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웠던 게 좀 사실이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분들에게는 실망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부분들은 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자산 편입과 또 추가적으로는 국부펀드 편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잖아요. 이 두 가지에 관해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실까요? 가능성이 없진 않죠. 트럼프가 직접 본인 입으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뭐 안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분 이제 차르 입장에서는 어쨌든 책임감 있게 내가 먼저 뭐 규제와 시장 진흥을 같이 있는데 먼저 규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할게라는 얘기를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트럼프가 직접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게 워낙 저희 몇 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층크립토 인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뭐 바로 그냥 뭐 어떤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긴 좀 너무 또 서두른감 좀 이렇게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전체적인 층크립토 인사가 모여 있고 그렇게 갈 건데, 근데 어쨌든 차례 첫 번째 인터뷰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기대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첫날부터 트럼프처럼 빵빵 내질릴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약간 좀 신중한 태도, 규제 중심으로 할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좀 실망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개를 밸런스를 맞추겠다고 하셨던 이제 스탠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하니까 이분마저 치고 나가면 너무 시장의 밸런스가 무너질 거 있었던 뭐 내부적인 조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좀 더 신중한 태도, 신중한 메시지가 나온 건 또 사실이라서 그걸 본 투자자들이 약간 실망했다는 것들이 정확한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 이 차르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력들을 미쳤는지 개인 투자자 또 기관 투자자 해외 시장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하나하나 그 포인트들을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에 미친 영향들 한 번만 더 정리를 부탁드려볼까요? 일단은 우리 앵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급등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날 우리 와이프도 물어보더라고요. 왜 떨어진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요거라고 살짝 말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했었던 우리 전체적인 기대했던 것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아래로 급등락했고 나머지 이더리움, SRP 다른 것들도 거의 5% 이상 다 하락하게 됐죠. 근데 워낙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마켓 여기 마켓은 워낙 급등락이 심하죠. 다이나믹한 부분이 많아서 전 이런 게 약간 익숙해지긴 했는데 아마 이제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좀 많이 이제 심장이 떨리실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등락이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규제 명확한 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이제 긍정적 반응했는데 구체적인 정책 부재로 인해서 실망감이 커졌던 것들이 있고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생각보다는
미국 규제 강화가 되면 다른 국가들에서도 왜냐면 미국이 강하게 하면은 다른 나라들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죠. 미국 규제를 세게 하면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처럼 미국이 워낙 친크립토로 하겠다고 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아직은 약간 준비가 덜 됐나? 그러면서 그런 약간 기대감이 또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고요. 투자자 대응에 대한 것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뭐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서 근데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많이 하셔서 사실은 이게 바로 미국이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 약해서 친크립토 인사들 모였다고 하는데 크립토 친화적인 게 바뀌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단계를 거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워낙 이 페이팔 마피아 분들이 뭐 데이비 sak스뿐만 아니라 거기 초진에 있는 모든 분들 친크립토 인사라서 아마 친크립토의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다. 대신 약간 속도 조절로 표현되는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언급을 많이 하셨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좀 빠르게 신속하게 구체화시킬 것이다. 이런 언급들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속도를 내는 이유,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보다도 스테이블 코인 쪽에 특별히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은 그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CBDC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이 안에서 생태계가 친크립토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뭐 비트코인으로 뭐 미국 국채를 갚을 게 그건 아니지만 이게 선순환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그 금리 인상이라나 그 인하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국채의 가치가 올라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이게 통화되고 이게 역할되고 이게 잘 선순환되면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달러로 패깅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로 돼 있는 그 국채에 대한 것들이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메커니즘 전에 한번 제가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도 한 15% 이상 이거 쓰고 있어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존재하게 되면 이게 선순환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달러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 선순환되면 될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너희 친크립토하는 분들한테 너희 너무 기대하지 마. 왜냐면 미국 그러니까 미국 국익만 올릴 거야라는 부분이 꽤 많아요. 왜냐면 사실 뭐 요즘에 오늘 뉴스하고 관계 없지만 뭐 다른 유명한 인사들이 비트코인 이제 뭐 몇 년 되면 빵이 될 거 이렇게 했던 분들 나왔던데 뭐냐면 기본적인 이 트럼프 2.0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이 선순환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가치를 올려서 어쨌든 이제 미국 국채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것들을 좀 그 압력을 줄이는 역할 그리고 미국 국채의 가치를 올리는 역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친크립토로 선순환되면 될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가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분명히 육성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그렇죠. 뭐 수조 달러 하겠다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것,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형님이니까 그걸 포함해서 전체 친크립토를 우리가 할게.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선순환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 쪽인지 아니면 리플 쪽인지 그런 윤곽은 없는 건가요, 지금? 되게 뭐 좀 좋은 질문이세요. 그거는 네. 사실 투자 관점에서인데 네. 사실은 달러로 패긴된 건 마찬가지거든요. US 테더나 서클이나 리플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뭐든지 다 들면 좋은데 최근에 재밌는 것들은 약간 그것들이 리플이나 테더나 서클이 다 영업을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그 로비를 많이 해서 근데 현재는 워낙 시장에서는 테더가 높은 시장 점유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플이나 서클도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게 있어서 국제적인 시장은 테더가 워낙 강하다. 하지만 서클이나 리플도 워낙 기존에 있었던 네트워크나 그런 거에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전에 방송에 리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그 역할도 있어서 그것들 내서 뭐 여러 가지 ETF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어서 사실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플레이가 많으면 좋잖아요. 경쟁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카드가 많은 게 좋은 거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들 시장은 내가 확대할게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처럼 구프 펀드나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길 바랬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층크립토를 하는 이유는 이거 좀 더 말씀드리면 이거 원래 제 약간 영업 비밀이긴 한데 네. 사실은 이게 층크립토라는 이유는 정말 크립토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면에는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하는 약간 본심이 약간 나온 것 같아요. 본심이 이제서야 드러나는 거죠. 본심이 그죠? 일부는 정말 층크립토를 내가 하는 이유는 네. 정말 크립토를 위한 크립토라기보다는 미국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도 약간 그 내면 세계에 좀 반영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네. 층크립토가 바로 확 바뀌진 않을 텐데 그 내면에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정말 우선주의를 한다? 거기에 아마 내부에서는 논의가 됐겠죠. 그런 것들이 약간 조율이 이번 메시지는 그렇게 좀 강조할게라고 하는 약간 조율이 돼서 나왔겠죠. 뭐 트럼프가 이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맞습니다.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도 크립토 시장 보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트럼프 행정부 때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쪽으로의 긍정적인 방향성들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백악관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과 또 업계 반응들도 한번 짚어주시면요. 저희가 시장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트럼프 2.0 우리가 층크립토 할게라고 하는 거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겠는데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방향은 우리가 좀 더라도 책임감 갖게 규제를 할게라고 했던 게 좀 더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어떤 재밌는 표현했는데 내가 다비삭스가 업계를 많이 만나보니까 규제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제를 명확하게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크립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불법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킬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근데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게 또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확한 규제를 정확하게 해주면 그걸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크립토 했던 사람들이 불법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라고 하는 게 사실 미국도 그런 이미지가 없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킬게라고 했던 거라서 사실은 백악관에서는 규제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걸 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명확히 할게요라고 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는 우리가 규제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규제 조치 중에서 우리가 규제가 들어갔을 때 어떤 규제가 들어갈 거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오게 될지 좀 예상치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규제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AML, KYC라고 해요. AM을 자금 세탁 방지고요. KYC 노유 커스터머죠. 그래서 신원 확인에 대한 규제 관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원리인데 본인들의 부가 외국으로 나가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가 우리나라 들어와, 미국으로 들어와 그런 비슷한 관점이기 때문에 AML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KYC 노유 커스터머 신원 확인은 규제가 그거는 워낙 미국이 강하기도 했지만 그것들이 더 늘어날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디파이라든지 탈중앙 금융에 대해서도 약간은 이것들에 대해서는 KYC, AML을 하다 보면 이게 하여튼 디파이는 약간 시장이 좀 약간 움축되는 부분이 있어요. 강화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되면 디파이가 약해지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규제 약간 앞으로 이제 수조 달러를 큰 시장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마켓이니까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다 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CBDC는 금지하는 게 있었는데 CBDC하고 경쟁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세탁 방지, KYC 통해서 디파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큰 타피를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아마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국익 중심이잖아요. 네. 쉽게 말해 공장도 다 미국으로 들어와 그런 거고 크립토도 다 미국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돌아가게 이제 친 크립토지만 그러면 이제 룰이 잘 정해져야 되니까 이러면 친 크립토를 하기 위해서는 좀 명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KYC, AML, 디파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할게요라고 하는 것들이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어떻게 세분화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좀 드려봤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차르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의 조정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교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친크립토의 기조는 변화됐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친크립토의 기조가 유지가 되되 그 속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천천히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투자 전략과 시장의 전망치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전반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자체가 커지는 건 뭐 그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이제 중국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번에 딥시크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네. AI. 근데 지금 중국이 딥시크만큼 AI뿐만 아니라 이런 크립토도 굉장히 강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 시장은 미국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동아시아, 아시아에 대한 부분도 좀 좋고 사실은 미국이 워낙 주도하겠다고 하는 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베이스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말고 다른 데 찾아보겠죠. 아시아라든지 유럽을 찾아볼 것 같고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아마 시장 전망에서는 규제 강화를 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플레이어들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약간 이 부정적 영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명확한 규제를 하는 것이 많은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플레이어들이 좀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장기적 측면과 단기적 측면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외에 이제 논쟁이 될 만한 뜨거운 감자가 될 만한 그러한 주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전략 아까 이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말했죠. 이 뒤에서는 달러 패권을 사실은 크립토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활용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게 있었고요. 탈주원의 프라이버시 어쨌든 이게 보호에 대해서 한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어떤 기본적인 사상이 있지만 미국 중심하다 보니까 거기 약간은 좀 폐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규제 강화가 어쨌든 그레이 마켓이 확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래는 이 암호화폐 자체가 어쨌든 그레이 마켓이라는 부분이 있어 그것들도 약간 우회로 미국조차도 원래는 이렇게 약간 강화가 되네. 그럼 그레이 마켓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제도권 금융으로서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린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이 연결되어 융합되는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많은 월스트리트 이미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점점점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좀 미국이 부러운 건 이런 것 같아요. 미국 정책도 좀 강화되고 이제 밸런스가 있는데 미국 산업 자체도 기존에 월스트리트도 워낙 준비를 많이 했어서 이런 것들은 약간 부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몇 번 말씀 우리나라도 빨리 이거 가버넌스를 잘 정립해서 이렇게 트럼프 2.0에 맞게 그 페이팔 마피아를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속도를 좀 빨리 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거든요. AI든 크립토는 골든 타임인데 이것들 빨리 대응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또 개인적 의견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교수님과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차르 기자회견 이후에 또 시장에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시장 살펴봤을 때요. 그 이면에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테이블코인 쪽으로의 계속되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요. 시장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추가 기자회견이라든지 추가적인 발언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그런 이벤트 발생할 때마다 저희 코인 뉴스룸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